제16회 문경세제배 전국바둑대회 오픈 최강전 4강전 보내드립니다.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이 문경세제배에 역대 최다 인원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는데요.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던 이 8강전에서는 안성준 선수가 아주 좋은 내용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안성준 선수와 최지영 선수는 KB리그에서 자주 보는 선수들이기도 한데요. 네. 안성준 선수가 작년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바둑 스타일을 바꾼 게 이채로 왔습니다. 자, 과연 안성준 선수가 4강전에서는 어떤 선수와 맞붙게 됐을까요? 대회 정보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6번째 대회를 맞이한 문경세제배 전국바둑대회. 문경시 체육회와 문경시 바둑협회가 공동 주최 주관을 맡았습니다. 오픈 최강부를 비롯해서 아마추어 최강부 등 총 13개 부문으로 나뉘어서 치러졌고요. 지난 11월 3일부터 5일까지 문경 실내체육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 안성준 선수는 최재영 선수를 꺾고 4강전에 이름을 올렸고요. 설현준 선수와 문민종 선수의 이 전투 바둑도 볼품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웠던 한 판이었는데 설현준 선수가 이렇게 후반에 힘을 냈습니다. 또 반대편에 보시면 허영락 선수가 이변의 주인공이었던 유일한 아마추어 양종찬 선수를 꺾고 4강에 올랐고요. 역시 강도일 구단을 꺾었던 박상진 선수가 순조롭게 4강까지 올랐습니다.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 대회 정말 이 아마추어 프로를 가리지 않고 많은 애호가들이 참가를 했는데요. 올해 제16회를 맞아서 상금도 3배를 올리고 또한 패자 부활전을 새로 만들고 또 여성 단체전이 아마 규모가 크게 참여하고 그런 게 원래 기존 대회하고 틀리는 점입니다. 언제든지 우리 평상시에도 문경 오시는 걸 환영하겠지만은 세제배에 더욱 많은 바둑인들이 참석하면은 그에 따른 우리가 준비를 더 할 것이고 편안하게 대회가 끝나는 때까지 참 우리가 보답하는 길로 잘 모시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해 주셨듯 본 대회 총 예산이 8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대폭 증액이 됐고요. 우승 상금 또한 3천만 원으로 3배에 확장이 됐습니다. 자, 이 두 판의 4강전 중에서 저희가 중계해드릴 대국은 안성준 선수와 설현준 선수의 대국인데요. 안성준 선수 현재 한국 랭킹 7위. 지난 이 8강전에서도 아주 좋은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맞서는 설현준 선수는 현재 랭킹 11위의 랭크가 되어 있고요. 네, 두 선수의 워낙 랭킹이 높다 보니까 사실상 결승전이 아니냐라는 어떤 평가를 받았던 한 판입니다. 오픈 최강부는 역시 10분 그리고 추가 시간 15초가 주어지는 시간 누적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두 선수의 이 앞서 공식전 상대 전적을 살펴보니까 설현준 선수를 상대로 안성준 선수가 6승 2패로 리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역시 어떻게 보면은 두 선수의 랭킹 차이를 비교해 보면은 거의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네. 의외로 또 그렇진 않군요. 조금 더 좁혀서 2023년만의 네. 성적을 살펴본다면 오히려 설현준 선수가 2승 1패로 우세했고요. 이 마지막 대국에서는 설현준 선수가 농심배 최종 예선에서 안성준 선수를 꺾었습니다. 네, 설현준 선수도 이제 성장하는 선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심배 대표로 뽑히면서 네.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내년이 좀 더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안성준 선수의 입장에서는 뭐 상대 전적 전체적으로는 리드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농심배 타이틀을 빼앗겼잖아요. 네. 자, 오늘 상당히 이기고 싶은 마음이 크지 네.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바둑이 시작하기 전에 아까 문경시 바둑협회장님의 인사말을 여러분들 보셨는데 이 문경에 계신 분들 바둑 참 좋아하세요. 16회 동안 대회를 하면서 이 선수들이 아무래도 시합에서는 단판 승부로 결정이 됩니다. 근데 한 번 지고 문경까지 와서 쓸쓸히 집에 가는 모습을 오랫동안 이제 많이 봐왔던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 대회는 부활전, 그러니까 한 번 져도 다시 한번 시합을 다시 한번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선수들이 첫날 패배를 하더라도 둘째 날 이 패자 부활전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단체전으로 시합을 더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경상도 분들이라 말씀은 투박하게 하셔도 따뜻한 정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좋은 대회였습니다. 아마 다른 대회 지역에서도 채택을 좀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 주최 측의 선수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네.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실제로도 선수들에게도 반응이 꽤 좋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첫날 지고 쓸쓸히 가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아무리 승부사의 운명이라고 해도 그쵸. 어쩔 수 없죠. 선수들이 또 오는 게 문경까지 오게 되면은 우리가 뭐 질 거를 예상하고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마지막까지 내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오게 되는데 또 거기다는 또 먹고 자는 비용도 들고 여러 가지 또 들어가는 시간도 많이 투자가 되어 있는데 선수들이 그래도 두 번의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많은 대구를 해서 좋았다라는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또 새로운 네. 시도였던 이 패자부활 3인 단체전에서는 박민규 8단 그리고 네. 김다빈 2단 황환희 네. 이 아마추어로 구성된 팀이 우승을 거뒀고요. 네. 실은 단체전에서도 저는 이영구 선수, 네. 진시영 선수, 김민호 선수 이 세 명이 프로 선수인데 딱 보시기에도 이영구 선수, 진시영 선수가 KB 바둑리그 선수들이잖아요. 이거 그냥 무조건 우승할 거라고 봤는데 네. 아마추어 연구생이 속했었던 방금 얘기해 주셨던 이 박민규, 김다빈, 네. 황한희 네. 그 세 선수가 우승을 해서 역시 바둑알은 둥글다. 해봐야지 안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지금 이제 붙이고 젖히고 2단 젖히는 거 어떻게 보면은 10대들만의 그들만의 방식입니다. 자, 상대의 돌이 잔뜩 있는 곳에 보통 상대 돌이 많고 내 돌이 적으면 싸움을 하지 말라라는 게 기성세대의 방식이라면 그걸 역으로 도전해보는 게 또 신세대들의 방식이잖아요. 서윤준 선수의 어떻게 보면은 정말 깜짝 한 수인데 AI를 펼쳐보면은 의외로 나쁘다는 평은 안 하고 있죠. 아마 서윤준 선수도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한번 해보겠다라는 준비를 하고 선수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아래로 잡았고요. 훤히 양단수가 보이는데도 설현준 네. 선수는 개의치 않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모양을 넣는 수가 있고 잡는 수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형태들은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성세대 방식으로는 혹은 전통적인 바둑이로는 흙이 무조건 나쁜 겁니다. 근데 서윤준 선수가 어쨌든 이런 4강전이면 중요한 시합이잖아요. 이 중요한 시합에서 남들이 나쁘다고 하는 새로운 방식을 쓴 거, 일단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굉장히 박수 쳐주고 싶은 그런 장면이고요. 아마 신진서 선수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신진서 선수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은 항상 이 중요한 시합 때 써먹기 위해서 나만의 신수법을 항상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 서윤준 선수도 4강전쯤 되니까 이제 쓸 때가 됐다라고 네. 본 것 같습니다. 사전에 좀 준비를 해뒀던 이 포석을 선보이고 있는 설현준 선수인데요. 인공지능의 평가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흑은 실리, 백은 세력으로 약간 변화를 줬는데 어떻게 보면 서윤준 선수도 이 8강전에서 봤던 대구 이제 보면은 안성준 선수가 이제 실리 바둑을 구사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좀 미리 좀 꺾어놓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8강전에서 안성준 선수는 실리를 좀 챙겨두는 포석을 선보였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상대가 실리를 좀 선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도 실리를 챙겨둔다면 사실 흑은 네. 2단 젖히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이렇게 두면은 백의 입장에서는 한 점을 잡고 네,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흑의 실리, 백의 세력, 뭐 이거면 좋다 나쁘다 판단은 무의미하고요. 근데 한 가지 이 바둑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한 5급 정도 두시는 분들 바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재밌는 현상은 흑이 여기를 젖혔을 때 네. 백을 잡으신 분들은 한 점을 잡는 거를 두시는 분들은 좀 세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다 여기를 이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가끔 여쭤봐요. 왜 이렇게 안 뒀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흑돌은 하나밖에 안 잡혔는데 백이 2개 잡히지 않았냐. 이래서 흑이 유리해서 백을 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이게 5급의 사고방식인 거죠. 근데 충분히 설득이 되는데요. 그럼요. 근데 바둑에서 어쨌든 이게 저급 이론이 있고 고급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의 개수에 따라 좋고 나쁨을 따지는 거는 이제 하급 이론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성장해서 고급 이론은 공간을 따져요. 내가 잡았더라도 공간이 크냐 작냐 따지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런 모양이 되면은 백이 하나밖에 못 잡아도 가령 이렇게 되면은 흑보다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 백의 선택은 넓은 공간을 찾아가는 쪽으로 갑니다. 단순히 이 사석의 개수로 네. 또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 또 무리인 측면도 있으니까요. 네. 참고 삼아 너무 공부 쪽으로 가면 좀 여러분들 주무실 것 같기도 하지만 한 가지만 더 팁을 네. 말씀드리면 이 공간으로 따지고 그러니까 넓이로 따지는 거죠. 그다음에 높이로 따져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백돌은 하나가 똑같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요 돌 하나는 1선, 2선이고요. 낮은 선이죠. 여기 있는 건 4선이니까 높은 선입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은 높은 쪽에 빵 따름이 유리하다. 높은 쪽이 유리하다. 이런 이치가 있는데 아까 저희가 이 아래쪽 설명할 때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과 기성세대 방식으로는 이렇게 안 둔다. 그 원리의 토대는 바로 넓이와 높이의 구별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 이론이라면 아마추어 분들께서도 받아들이시지 않을까요? 또 저희가 주말 그렇죠. 아침에 인사를 드리게 되니까요. 네. 평소 이 김만수 해설위원의 이론을 좋아하시는 아마추어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좀 학구파들이 있죠. 네, 공부하기 좋아하시고 네, 그런 분들이 은근히 계세요.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바둑 왜 이렇게 어렵냐고. 어려운 거 거꾸로 이제 물어봐요. 어려운데 왜 하세요? 물어봐요. 근데 어려워도 재밌다라고 하시니까 다들 바둑을 보시기도 하고 두시기도 하겠죠. 근데 바둑도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오랜 과정의 결합이잖아요.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두를 둘 때, 이런 정석을 둘 때는 다 이야기 거리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흑은 실리, 백은 세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설현준 선수가 벌써 3개의 귀를 차지하면서 실리로 초반부터 달려가고 있는데요. 네. 요즘에 보면 예전에는 흑은 세력으로 두는 경우가 많이 있고 반면에 백은 실리로 두되 공격을 좀 당하는 입장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AI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흑이 먼저 둔 효과를 이용해서 실리를 곳곳에 먼저 차지하고 아무래도 실리를 따라잡기에는 처음에는 어려운 백은 뭐 자의반 타의반 이 세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바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바둑도 그런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젖혔습니다. 자, 이 젖힌 수는 어떻게 보면은 이 흑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두었던 수들과는 정반대의 수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흑은 실리를 계속 얻는 작전을 썼는데요. 지금 여기에 젖히는 거는 말 그대로 상변에 이 세력을 키우는 작전이죠. 어떻게 보면은 좋게 해석하면은 실리와 세력의 균형을 항상 찾아가는 AI 방식에 충실한 선택이 되겠고요. 또 반대로 해석을 하자면은 지금까지 썼던 전략과는 반대니까 균형이 거꾸로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흑은 뭐 계속해서 자신의 진영을 네. 좀 넓혀가려고 할 텐데요. 자, 여기서 2단 젖히면은 안 됩니다. 백이 느는 수를 통해서 밀고 나왔을 때 막을 수가 없죠. 여기를 늘어야지만 막을 수가 있어서 미는 수는 못 듭니다. 자, 포석은 항상 흑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이 흑이 늘었을 때 상변 모양도 흑이 차지했으니까 나도 세력으로 같이 맞불을 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 이렇게 세력을 나눠 갖는다고 치면은 백의 공간은 4칸인데 흑의 공간은 6칸이 되죠. 따라서 이거는 누가 봐도 백이 손해 아닙니까? 따라서 백이 세력을 펼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는 백의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상변을 어떻게 둬야 된다. 이거는 이제 전략적인 부분은 큰 그림은 그려졌다면 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를 따져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항상 이 세력을 깨는 방법은 귀는 쳐다보실 게 없어요. 귀는 너무나 강한 구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변에 놓여져 있는 이 벌림돌이 기준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1, 2, 3선의 돌이 있죠. 따라서 상대의 돌이 벌림돌이 3선에 있다. 그러면 흔히 이걸 대각선으로 어깨 짚는다고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중앙으로 빨리 빠져나오는 수를 구사하게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백은 고민을 해보고 있을 텐데요. 자, 과연 이야기해 주셨던 그 어깨짚음을 안성준 선수도 선택했을까요? 아, 역시 뭐 이한수의 자리인가 봅니다. 네, 많은 분들이 푹 들어가죠. 근데 이게 막 가는 길이 막혀버리면은 생사가 걸린 일이 됩니다. 일단은 저렇게 막혀버리면 사활이 걸리는데 사활이 걸리게 되면은 잡는 쪽은 못 잡아도 다음 둘 수가 있는데 잡히는 쪽은 잡히면 끝 아닙니까? 그러니까 훨씬 부담이 되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위험한 작전을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설현준 선수 상당히 적극적인 수단을 좀 생각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바둑TV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서현준 선수가 쓰는 저 작전과 전략이 뭔지 다 아실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흔히 성동격사라고 하잖아요. 원래는 이 백한도를 공격하고 싶은데 괜히 소리를 지른 쪽은 반대쪽이다 이거죠. 그렇죠. 설현준 선수의 손길은 뭐 귀 쪽을 향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마음은 네. 우측의 백도를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귀 쪽에서부터 응수타진을 통해서 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설현준 맞습니다. 선수인데요. 왜 이런 전략을 쓸 수밖에 없냐면은 흑이 요도를 공격하는 목적 일직선으로 다가가는 거는 이미 흑보다 백이 먼저 중앙에 나가 있죠. 아무리 쫓아가도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포위조차 안 되죠. 그래서 직선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옆에서부터 크게 곡선을 그리면서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크게 이쪽에 벽을 만들어 놓고 덮어 씌우는 위치가 반대쪽으로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백도 그 부분을 알고 있기는 한데 귀가 또 깨지면 안 되죠. 백도 약간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설현준 선수에게 좀 잘 어울리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뭐 안성준 선수 못지않게 설현준 선수도 굉장한 이 싸움 바둑이거든요. 네. 근데 또 서현준 선수 나이 때 안 싸우면은 이제 또 싸울 데도 없습니다. 나중에 점점 이제 30대, 40대가 되면 기성세대가 되면은 네. 싸움 대신 두루뭉실하게 가지 않습니까? 프로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자, 싸움을 즐겨하는 이세돌 구단마저도 30 넘어간 즈음부터는 싸움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10대 때 그 모습이 하도 기억이 나서 그렇지. 설현준 선수도 이 초창기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안성준 선수가 오히려 30대가 됐는데도 굉장히 싸움의 어떤 뭐랄까 강도와 횟수가 줄어들질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롱런하기 위해서는 또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이 문경세제배에서
자, 예선전부터 쭉 지켜보면은 과거보다는 싸움의 횟수가 좀 줄어드는 양상을 조금은 느낄 수가 있는데 안성규 선수의 의도적인 부분인지 뭐 지금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건지는 좀 시즌을 좀 끝나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 바둑의 변화가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안성준 선수가 올해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치러질 삼성화재배 본선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고 또 12월에 열릴 LG배 8강전에도 역시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네. 안성준 선수가 국내 대회는 우승을 한번 했습니다만 세계 대회에서는 역시 큰 기회를 얻진 못했어요. 이번이 2번 연속 열리는데 좀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자, 백이 지금 밀어 올린 그림인데요. 흙이 막아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이제 백흑 입장에서는 이 막는 수를 두고 싶은데 원래 목적이 여기 공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도 호구를 치게 되면은 이 바둑판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또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이 강함의 기준인데요. 이 귀에서는 귀구침이 제일 강하고 변에서는 이 벌려져 있는 흔히 두칸 벌림이라고 하죠. 벌려져 있는 돌이 강하고 세 번째로 강한 돌이 바로 호구예요. 벌리진 못했지만 이 기본적으로 호구 형태의 돌은 굉장히 강한 돌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따라서 이쪽을 지키면 백도 호구 치니까 흑도 호구지만 백도 호구죠. 공격의 기회가 사라진다는 의미죠. 따라서 이 돌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같은 호구라도 이쪽을 두어서 뺏을 수밖에 없습니다. 백도 반발은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백이 여기를 받아주면은 흑이 호구 자리를 두 군데 다 두지 않습니까? 하나하나씩 나눠 갖는 거예요. 네,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네, 서른준 선수도 뭐 이 돌을 버릴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네, 아마 이 정도는 이제 수익기가 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나와 끊으면은 요 돌을 움직이겠다는 게 아니라 희생타로 써서 돌 하나를 잡으면서 빠져나오겠다는 뜻이죠. 따라서 백이 이제 나와 끊는 거는 좀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다시금 안성준 선수도 방향을 트는데요. 보시면은 흑이 공격을 하면은 백도 거기에 맞춰 대응을 하고요. 빠져나온 수는 어쨌든 수비수죠. 상대가 수비를 하면은 나의 약한 돌도 수비해주고. 그러니까 백은 흑이 먼저 결정을 하면은 그를 따라가는 역할입니다. 따라가다 보면은 뭐가 남느냐? 결국에는 덤이 남는다는 게 백의 큰 전략인 거죠. 자, 백의 입장에서는 이 덤이라는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또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네. 옛날 한옛날 덤이 없던 시절에는 백이 이렇게 뒀다가는 끝납니다. 그래서 백이 그냥 사정없이 끊고 난리가 나요. 근데 현대 바둑 100년 전부터 이제 덤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이게 거꾸로 됐죠. 흑이 싸우고 백이 그 수비를 받아내는 그런 역할로 변했습니다. 자, 백의 저침에 대해서 흑이 지금 막지를 못했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백이 느는 수 자체가 네. 일단은 교환이 되면은 이 백은 한 집밖에 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체가 좀 작기도 하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막을 때 여기를 막으면은 이 끊는 수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단수가 되죠. 네, 그래서 이쪽을 설령 이쪽을 주더라도 뭐 더 얻을 수 있는데 지금 흑은 이제 끊으면은 또 네. 양단수로 걸리죠. 요돌이 있어야지만 막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아, 자, 그래서 설현준 선수가 지금의 착점을 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백도 그쪽에 뻥 뚫리면 안 됩니다. 그쪽을 나가야지만 변에 있는 흑의 석점도 이게 약해지니까 이쪽이 막히면은 흑은 중앙을 틀어 막아요. 그럼 백의 입장에서는 나가는 통로가 막히게 되죠. 하지만 이쪽이 막히면은 이쪽을 백에 두면은 흑 여기를 둘 길은 없습니다. 예, 오히려 흑이 걸리니까요. 네. 그래서 이 돌은 단순히 흑돌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백도의 색에 대한 간접적인 수비가 됩니다.
안성준 선수와 설현준 선수의 준결승전 치러지고 있고요. 두 선수 서로의 의도를 거스르는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수순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긍정의 힘 예스 문경에서 진행된 문경세제배 전국 바둑대회 오픈 최강전 준결승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유승희 캐스터가 긍정의 힘, 문경시의 표어인데요. 처음에 이 대회가 오픈전으로 한다는 것도 굉장히 좀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픈전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프로들이 올까, 이 부분도 사실은 알 수 없었던 얘기인데요. 긍정의 힘 해보자라고 해서 오픈전까지 진행을 했는데, 막상 오픈을 하고 나니까 이번 대회에 보면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일본에서도 출전을 했고요. 대만에서도 어떻게 알고 출전을 했더라고요. 글로벌 그리고, 전국 네. 세계 대회가 됐네요. 더 깜짝 놀란 거는 인도네시아에서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놀랐는데, 네. 또 이 지역에서 열리는 대회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일본, 대만에서까지 출전했다는 거에 대해서 대회를 준비하셨던 분들이 너무나 감격해 하셨어요. 그래서 대회가 열릴 때 보통 개막식 하면은 도와주시는 분들에 대한 소개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에서 오신 분들, 대만, 인도네시아에서 온 선수들 모두 소개를 하면서 정말 천여 명에게 박수를 유도를 했는데 다들 놀랐어요. 특히 인도네시아 선수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번 놀랐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바둑을 둔다는 것도 놀랐는데 너무 잘 두는 거예요. 너무 잘 둬서 뭐 그냥 취미로 온 정도가 아니에요. 네. 네, 실제로도 바둑이 너무 세서 물론 패배는 했는데 한국의 선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이런 것이 시작이 되어서 내년, 내후년에는 더 많은 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바둑이 글로벌해야 된다, 네. 세계로 가야 된다. 우리가 항상 말로는 했지만 이 문경시에서 정말 그래 해보자라고 한 것이 진짜 세계 기전으로 되다 보니까 아마 내년에는 또 더 세계를 뻗어나가는 문경시가 돼보자는 그런 목표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 외국 선수들이 또 와서 대국을 치르면 새로운 경험도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문경세제가 지금 딱 이 네. 가을의 아름답기로 정말 유명하거든요. 맞습니다. 이 문경에는 뭐 정말 좋은 곳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정작 문경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자랑스러워하고 아는 사람들에게만 얘기를 하는 곳이 있다고 해요. 바로 이제 이 봉암사라는 절인데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찰이 있지만 유일하게 공개를 안 하는 곳입니다. 그 절이. 그럼 일반인에게는 공개가 되어 있지 1년에 않은 딱 한 곳인가요? 번만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요? 라고 했더니 그 봉암사라는 절은 스님 중에서도 정말 공부를 하시고 깨달음을 얻으려는 분들만 모아서 이 공부를 하는 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개를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번에 나온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공부하는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경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선수들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아마 이런 호감도도 있어서 또 좋은 대회들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또 우하기 쪽에서 두 선수가 좀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백이 지금 수를 내려고 하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비좁은데 이게 수가 만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안성준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는 좀 평소와는 다르게 좀 두려고 전체를 좀 넓게 쓰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는데, 지금처럼 좁은 자리에서 이게 희한하게 수를 내는 거는 본연의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은 묘수가 나오면서 지금 수가 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서현준 선수가 좀 당황하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런 그림은 설현준 선수의 계획에는 없었던 거군요. 뭐 묘수를 예측할 수는 없죠. 묘수를 예측한다면 그 수가 나오기 전에
피해버리겠죠. 네. 근데 이 처음에 시작 자체가 굉장히 묘했고요. 어쨌든 이 있는 수를 통해서 일단 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단수치 때 이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 잊지 않는다면 안성준 선수는 어떤 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럼 이게 모른 척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요. 네. 캐스터 진행 보시는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참 쉬운 직업은 아니다 생각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뻔한 데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참는 게 어렵죠. 네, 근질근질하긴 한데요. 자, 안성준 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패를 선택해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진행하시는 우리 진행자들은 진짜 못 보는 거냐? 이런 질문을 은근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답변을 주시나요? 직접 물어보시라고 하죠. 네. 근데 본인이 이제 언젠가 공개하실 일이 있다고 보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가장 눈에 보이는 팩감부터 덱은 사용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는 거는 팩감을 쓴 거고요. 이 모양에서는 패가 발생은 했는데 안성준 선수는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패일 것 같고요. 뭐 설윤 선수는 뭐 만만치 않을 거라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바둑의 패에서 가장 좋은 패가 꽃놀이 패라는 거예요. 근데 꽃놀이 패란 상대 집에서 만들어진 패예요. 이 수순이 두어지기 전에 흑돌이 지금 6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6대1로 들어가서 지금 패라는 대등한 승부를 펼치고 있죠. 그러니까 안성준 선수는 정말 뭐 6대1을 접어주고 패를 냈으니까 내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테고, 그럼 서윤 선수는 그거 알면서 왜 두느냐? 팩감 공장은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쪽에 치중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이쪽 팩감이 훨씬 많다.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설현준 선수가 믿고 있는 팩감 공장이 이 좌상귀 쪽이군요. 그런데 패를 뭐 계속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네. 패를 종료합니다. 그만큼 요새를 의식하고 패를 없애버렸는데, 이 패가 어려운 이유는요, 중간이 없어요. 무조건 패는 이기거나 아니면 지거나 두 개밖에 없습니다. 중간이 없기 때문에 이 패를 빨리 이기고 싶어 하는 거는 정말 이 시청자 여러분들 수없이 느끼시겠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사람의 심정이거든요. 서윤주 선수도 마찬가지죠. 패를 자기 집에서 만들어진 패이다 보니까 빨리 이기고 싶어 하죠. 하지만 저 치중하는 팩감을 믿고 좀 버텼어야 됩니다. 패를 더 이어갔어야 했군요. 조금 성급했던 겁니다. 자, 설현준 선수가 패를 좀 급히 마무리 지으면서 그래프는 뭐 중간 혹은 네. 오히려 백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바둑은 이제 5대5라고 보여지는데, 기계가 서로 생각할 때는 이제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로 해요. 하지만 사람의 바둑과 이 사람의 심리는 약한 돌이 많은 쪽이 바둑이 좋더라도 역전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약한 돌이 누가 맞냐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흑의 요 돌 넉 점이 약해요. 지금 바둑 자체는 만만치 않아도 흑의 입장에서 이쪽에서 실수가 나오는 순간 백쪽으로 확 기울 확률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흑이 그전에는 유리하다고 했다가 여기를 미는 순간 이제 백쪽으로 넘어갔어요. 약한 쪽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고요. 이쪽 약한 쪽을 방치하고 밀어갔을 때 백이 받질 않고 여기서부터 찔러갔죠. 이게 지금 안성준 선수 괜히 랭킹 7위가 아닌 겁니다. 상대 실수를 바로 파고들죠. 여기서 지금 반발을 했거든요. 서윤준 선수가 뭐 세다 약하다를 논하는 거는 제가 그럴 자격도 없지만, 반면에 이 판 전체를 좀 관망하는 약간 참을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지켰어야 되는데 이 돌이 약한 상황에서 반발을 하다 보니까 흑의 모양에 좀 균열이 조금씩 나기 시작합니다. 자, 흑이 지금 이 101점을 차단해 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과연 차단이 네. 되는 것일까 싶기도 하고요. 네. 지금 백이
괜히 급소 한 방을 떼어 놓더니 왜 이걸 안 살릴까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원래는 한 칸을 뛰면 살 수가 있는데 일부러 안 살리고 있잖아요. 그건 서로 목적이 다른 거죠. 백의 목적은 요거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쪽을 탁 씌워버리면은 넉점이 탈출로가 없습니다. 즉 잡힌다는 얘기죠. 근데 흙은 원래 그거를 감안하면은 반발을 하면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발한 거는 서윤 선수가 힘으로 약간 우격다짐으로 이거를 두 개 다 막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과연 결과는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흙도 이 자리를 뭐 두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네. 자, 민거는 뭐 당연한 수라고 볼 수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얘는 집이 안 되는 수예요. 소득이 없는 수입니다. 네. 그럼 100의 다음 수는 반대가 되겠죠. 소득을 올리는 수가 되겠죠. 자, 여기서 반발이 안 되면 매우 괴로운데 누구나 봐도 이어야 될 텐데 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타고 가버리면 막을 수가 없어서 흙이 잡혀요. 네, 그래서 여기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그래프의 차이가 계속해서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 이제 서윤 선수가 아차 싶은 거죠. 내가 안성준 선수의 어떻게 보면 이 자극에 너무 빨리 넘어가 버렸구나. 그러니까 잊기 싫어서 안 둔 거 아니에요? 잊기 싫어서 안 뒀는데 지금은 결국 이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 요 돌만 잡힌 꼴이죠. 그리고 요거 두 개도 쓸모없는 돌이 돼버렸고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딱 보시기에도 둘, 넷, 한 5집은 손해 봤으니까 거기다 백돌 차례. 백이 빠져나가면은 여전히 돌 5개는 또 못 살아 있고요. 그래서 합이 한 10집 정도는 이쪽에서 손해를 봤습니다. 안성준 선수가 역습에 성공을 거두면서 그래프의 차이는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집 차이가 뭐 10집까지도 벌어지네요. 네. 지금 호구 친 게 안성준 선수가 우세를 의식한 수예요. 굳이 내가 더 세게 두지 않더라도 이 바둑은 내가 잡았다. 왜냐면은 더 좀 만만치 않다 싶으면은 호구가 아니라 붙여갖고 더 세게 뒀을 텐데 이 단점은 내 돌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그만큼 집으로도 유리하다. 이게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수가 이제 어려운 수입니다. 이제 나와 다 끊어달라라는 건데 이 바둑에서 보면은 내 돌을 잡아가라고 할 때 혹은 내 돌을 끊으라고 할 때 끊었다가는 큰일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모양도 이제 보시면은 흙이 여기 끊어도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탁 씌워버리면은 이 6점이 꼼짝없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정말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흙이 일방적으로 좀 수세에 몰린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지금 보면 이제 팽팽하게 진행을 했는데 지금 이제 패싸움 이후로 네. 흙이 살짝 손해를 봤고요. 패싸움이 끝난 직후에 서윤 선수도 어쨌든 간에 돌 2개가 잡혔어요. 그럼 아차 싶죠? 내가 집으로 손해를 봤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람의 심리는 빨리 집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밀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AI로 대표되는 이 고수들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급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약한 쪽을 지키면서 좀 더 길게 봐라라는 건데 약간 조급해지면은 그런 게 안 보이는 겁니다. 대세를 딱 한 번 놓치니까 그 네. 기회를 안성준 선수가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안성준 선수가 지금 이제 4강까지 올라오면서 예선전부터 지금까지 대략 한 6, 7판에 두는 거를 꾸준히 보니까 이래서 랭킹 7위는 다르구나. 그러니까 랭킹이 같은 프로의 대국에서도 랭킹이 낮은 친구들은 내가 실수가 나올 때 성급해져요. 확실히. 그리고 또 반대로 유리해질 수도 있죠. 유리해지면은 빨리 이기고 싶어 하는 게 또 사람의 마음이죠. 조급해지는군요. 그러면 그때도 성급해져요. 그러니까 딱 100수에서 150수 사이에 그 유리하던 불리하던 그 고비가 있는데 여지없이 거기서 안성준 선수에게 다 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딱 위험 구간이 있다는 걸 아는 안성준 선수는 그 위험 구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약간 랭킹이 낮은 후배들은 역시 거기서 약간은 못 견디는구나. 네. 다시 한번 좀 느꼈던 그런 시합이기도 합니다. 자, 안성준 선수가 2008년에 입단을 했으니까요. 벌써 프로 데뷔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네. 지났습니다. 그만큼 이 경험도 많이 쌓였고 이제 노련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성준 선수도 이제는 도전자의 입장이 아니거든요. 후배들이 쫓아오는 좀 자기 랭킹을 지켜야 되는 이 방어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조금은 강하긴 하지만 승률이 떨어졌던 방식을 좀 고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설현준 선수도 이번 오픈 최강부 4강전까지 올라오면서 정말 많은 강자들을 꺾었습니다. 특히나 김진희 선수, 그리고 최근 가장 또 주목받는 신예 중에 한 명인 한우진 선수, 백현우, 문민종 선수까지 만만치 않은 선수들을 모두 꺾고 오늘 준결승전까지 진출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예선전에서도 보면은 역시 랭킹이 높은 선수들은 누구하고 두더라도 딱 일정해요. 두는 게 굉장히 일정하고 뭐 당연히 뭐 그냥 처음부터 무조건 일방적으로 이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의 페이스를 꾸준하게 유지를 하다 보니까 성급한 쪽에서 먼저 결국엔 지더라. 네, 이런 부분인데요. 설현준 선수도 지금까지는 좀 느긋하게 두다가 자기가 랭킹이 높은 안성준 선수를 만나니까 역시 조급해진 겁니다. 지금 여기 단수 친 것도 그만큼 이제 형세가 만만치도 않지만 여기 단수 친 게 쉽게 보면 여러 개의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쪽 집을 깨는 목적, 여기 두면서 이쪽에 약한 돌을 좀 보완하는 목적, 또 백이 타고 왔을 때 약간 수비하는 목적도 있고, 예전 같으면 이런 수가 역시 구단들의 수다, 묘수다 얘기를 하는데 AI 시대에서는 이런 수가 혹평을 받아요. 네, 지킬 거면 지키고 깰 거면 깨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뭐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는 한 수가 네. 예전에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네, 그게 AI 시대에 굉장히 달라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썼던 게 일석이조의 수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수로 두세 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했다. 역시 이게 실력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하나를 정확하게 하는 쪽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선 백은 선수 교환을 이어가고 있는데 안성준 선수는 이 중앙에 있는 흑돌을 여전히 좀 노리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하지만 얘를 그냥 한 번에 잡으려고 하면은 일단은 잡는 게 만만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흑의 돌이 하나 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돌이 딱 나와 있어서 어쨌든 통로가 이 세 군데가 열려 있어요. 그럼 백이 세 군데 동시에 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쓰는 전략이 항상 반대쪽에서부터 시작하는 성동격서 작전이라고 하죠. A 쪽에 나가는 요 통로는 지금 여기서부터 슬슬 뭔가 두면서 막아보려고 하는 건데 흑의 대응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쪽을 백이 막는다고 해도 B쪽으로 나가면은 연결이 너무 쉬워져요. 따라서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이 우측의 모양을 어떻게 선점할 건가 봐야 되는데 바둑이 나쁘다고 하면은 백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엉겨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지금 굳이 그 작전을 안 쓴 거 보면은 지금은 뭐 특별히 기술을 쓰지 않더라도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선수들이 다음 수를 선택하는 방향을 보더라도 형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가늠이 되는 부분인데요. 자, 안성준 선수는 좀 여유를 가지고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바둑의 어려운 점이자 매력은 이 착점을 하고 있는 여기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안 두고 있는 저 시선 너머의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선수인데 백은 이제 요 돌만 이쪽만 돌이 오면은 뭐 유리하다, 이겼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또 마음 같아서는 승부로 가고 싶은데 이건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건 너무 떨릴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날의 운이기도 한데 하필 초반에 이 빵따냄을 주다 보니까 이쪽에서 펼쳐지는 싸움은 흑이 견뎌낼 수가 없었죠. 할 수 없이 늘어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좀 전에 짚어주셨던 자리는 결국 백이 차지를 하게 네.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승부수가 나올 지점이 됐습니다. 흑의 입장에서 쉽게 두면은 쉽게 집니다. 자, 여기서 뭔가 흠집을 내지 않으면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바둑이 됐습니다. 그럼 설현준 선수는 조금이라도 더 파고드는 방법을 떠올려 보고 있을 텐데요. 네. 서윤준 선수도 랭킹 11위에 저력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질 수는 없죠. 자, 지금 어쨌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변에서 승부수가 들어갈 겁니다. 자, 붙여가는 설현준 선수입니다. 네, 붙이는 거는 붙이면 보통 젖혀라라고 얘기를 하죠. 젖히면은 물론 늘라고도 합니다만 대부분은 붙이면 젖히고 상대가 젖히면 끊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흠집을 만들려는 얘기입니다. 자, 격언에 따라서 안성준 선수 붙임에 대해서는 젖혀서 받았고요. 보통 붙이면은 돌이 매번 잡히시는 분들 끊길까봐 늘어서 두죠. 하지만 늘게 되면 본인은 양보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단순히 여기서만 양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또 양보를 하게 되는데 이게 전판에 쌓이면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붙이면 늘라라는 얘기는 없는 겁니다. 일단은 젖힌답니다. 네. 자, 설현준 선수도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맞끊어 갔는데요. 네. 일단 형태상으로 봤을 때는 백도 좀 복잡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근본적으로 흑은 중앙에 대한 약점을 아직 해소를 하지 못했어요. 일단 이 모양이 백이 여기를 두게 되면 결국은 통로가 막힙니다. 물론 여기서 뭐 좀 잡히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사는 수가 한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이쪽에 막혔을 때 흑이 사월이 완전치 않으므로 흑이 맘 편하게 두기는 어렵죠. 또 이제 흑의 또 하나의 고민은 패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이요? 네, 패를 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중앙에 막히면 뭐 잡히지는 않는다고 쳐도 패감이 뭐 무한대로 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이죠. 네. 이 패감이 많으면은 당연히 굴복을 시켜야 돼요. 단수를 쳐서 이 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패감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이 패를 과연 할 수 있을지 결국 못하네요. 네, 설현준 선수도 패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끊어지는 것은 네. 불가피한데요. 그래도 안쪽에서 삶을 좀 도모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네. 아마 좀 이 바둑을 보시는 분들은 흑이 너무 잘 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왜 그래프는 백이 더 유리하지 이렇게 네. 생각하실 것 같아요. 흑이 그래도 백진영을 좀 파고든 게 아닌가요? 네. 이게 이제 바둑의 묘한 점이에요. 흑이 백집을 깼죠? 그건 잘 보이죠? 하지만 흑의 입장에서 자기 집이 깨진 건 안 보이죠? 전곡을 찌르시네요. 네. 그 백집을 깬 만큼 흑집도 깨졌기 때문인 이게 건가요? 바둑의 묘한 점이에요. 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맨날 내가 돌을 잡는데 왜 난 맨날 지냐고. 그래서 혹시 상대방이 일부러 잡혀준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시냐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 얘기거든요. 반대로 지금처럼 살아도 상대 모양 깼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보이는데 내가 깨진 건 안 보이듯이 상대 돌을 내가 잡은 건 보이지만 잡는 과정에서 내가 손해본 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좋다라고 판단을 계속 하시는데 실은 바둑이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근데 또 이제 반대로 해석을 하면은 돌이 잡히더라도 실망할 거 없다. 네. 바둑의 어떤 구조상 내가 정말 멍청한 집만 골라 해서 돌이 잡혔다고 해도 이 바둑의 특성상
나도 모르게 얻는 이익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포기하지 말고 계속 두셔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쪽 이제 아래쪽을 막은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결정타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흙이 물론 다 둘 수는 없으니까 여기 깨고 요돌 살려야 되고 여기도 깨고 세 개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어쨌든 두 개는 했습니다만 이쪽을 막음으로써 벽이 깨진 만큼 여기 12집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본전을 회수해 왔고 네. 흙의 집을 깼으니까 오히려 격차는 조금 더 벌어졌어요. 이게 바둑의 불가사의한 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이 가장 큰 자리는 다시금 백에게 손이 돌아왔고요. 자, 안성준 선수가 지금의 우세를 지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현준 선수의 입장에서는 뭔가 전단을 마련해 볼 만한 곳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네. 평상시 안성준 선수는 유리하든 불리하든 상대를 그냥 끝없이 싸워서 부러뜨리는 구조인데 이번 대회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도 이어서 싸우지 않죠. 네. 자, 안성준 선수가 마지막까지 단단하게 또 안정적으로 마무리를 해냈습니다. 결국 불계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후 수순은 더 이어지기는 했지만 안성준 선수가 마지막까지 정리를 잘 한 바둑이었고요. 결국 안성준 선수, 설현준 선수를 꺾고 결승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한국랭킹 11위 설현준 선수도 이번 대회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아쉽게 안성준 선수에게 가로막히게 됐네요. 안성준 선수 오랜만에 결승 진출입니다. 초반에 상대가 좀 잘 뒀으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좀 약간 실수가 나오면서 좀 잘 풀렸던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좀 괜찮게 마무리해서 초반의 우세가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운이 따르는 것 같고 결승전이긴 하지만 좀 즐겁게 온 만큼 마지막 판 최선을 다해서 두고 후회 없는 바둑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준 선수 인터뷰에서는 운이 많이 따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소감을 밝혔는데요. 실제로 내용적으로도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평상시 안성준 선수의 대결은 바둑을 보면은 문경세제의 그 뾰족한 이 거대한 네. 바위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 때에 보면은 뭔가 둥글둥글한 문경의 약돌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의도적인 변화일 것 같긴 한데요.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자, 오늘 안성준 선수, 설현준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이 다른 준결승전에서는 박상진 선수가 허영락 선수를 꺾고 결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 안성준 선수와 박상진 선수의 결승전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쉽고 편한 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수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류승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